우리가 만년필을 사려고 할 때 가격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만년필을 무엇으로 만들었나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비싼 만년필, 저렴한 만년필 구별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대충 이제 기준점을 두는 게 메이커가 뭔가 뭐 몽블랑이냐 아니면 펠리컨이냐 오로라냐 아니면 기타 등등 뭐 그라폰 파브카스텔이냐 등등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그런 메이커라면 당연히 가격이 좀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촉이냐 이제 그런 것도 따질 수 있겠고 그다음에 금촉이 아닌데 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펜촉인데 뭐 50만 원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납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그 금속이 주는 심미적인 영향 그런 거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만년필을 무엇으로 만들었나라는 것도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라폰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오로라에서 한정판으로 내놓는 만년필들 보면 오롤로이드 같은 것들 색깔놀이라 하죠.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 쓰던 그런 복각 제품들 그런 것들에 이제 희소성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정판 놀이도 만년필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소재는 만년필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 차이가 이렇게 사실 많이 나진 않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만약에 그라폰처럼 귀한 나무를 썼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돌을 가져다 썼다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보통 레진이라고 하는 소재로 만든 만년필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우리가 레진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충치가 있는 분이라면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충치가 있을 경우에 아말감 혹은 레진으로 이제 때우죠. 물론 이제 크라운을 씌우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치아가 많이 이제 손상이 됐을 경우고 보통은 아말감이나 레진으로 때우는데 아말감은 옛날 소재죠. 이제 수은이 들어가서 뭐 몸에 해롭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레진이라는 소재로 때우실 텐데 충치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내가 하고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치아색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레진으로 때운 겁니다. 그럼 만년필도 보통 레진으로 만들었다고 설명서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만년필에서 쓰는 레진과 치과용 레진은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말하는 레진은 사실은 성분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치과에서 쓰는 거는 몸에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또 검증이 되고 고급 소재를 쓰겠죠. 화학적으로도 더 검증이 많이 된 그런 제품을 쓰겠지만 만년필에서 쓰는 레진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의료용까지는 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떤 소재를 딱 잡아 얘기한다기보다는 물성, 다시 말해서 끈적끈적한 액체 형태를 얘기하는 게 레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진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나무가 껍질이 까졌을 때 송진이 나오잖아요. 그 송진을 보면 그게 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정도의 끈적임이 있는 액체를 레진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년필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뭘로 만들어졌나 이렇게 보면은 고급 레진 혹은 PMM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PMMA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말은 그럴듯해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폴리메틸 메탈 크릴레이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름이 길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이걸 세 글자로 얘기합니다. 아크릴이죠. 예, PMMA라고 써 있는 건 아크릴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플라스틱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그걸 플라스틱을 PMMA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급 레진하고 PMMA하고는 다른 거냐? 근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또 가격 차이도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고요. 그래서 레진이라고
고급 레진이라고 표기된 거는 이건 비싼 만년필, PMMA 혹은 아크릴 혹은 플라스틱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건 싼 만년필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건 상술이거든요.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만년필 업체에서는 소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할 각종 약어 아니면은 이니셜 혹은 플라스틱이란 말을 그렇게 쓰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해요. 왜냐면 싸 보이니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이란 말을 피하고 고급스럽게 포장을 할까 해서 뭐 레진, PMMA 뭐 아니면 뭐 광택이 나는 뭐 이렇게 영어식 표현은 온갖 걸 다 써요. 오롤로이드도 마찬가지죠. 오로라에서 오롤로이드라는 제품을 내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는 소재가 무엇으로 돼 있느냐. 그러니까 레진이면 비싼 만년필 아니면 PMMA 소재 혹은 플라스틱 소재면 싼 거냐 하면 그렇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 소재로 구분을 하시기보다는 공정으로 구분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죠. 요거는 오노토 만년필인데 서계 설명서에는 고급 레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만년필은 커스텀 74 파일로트 제품이죠. 요거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PMMA 소재죠. 전형적인 두 소재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재에서 오는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 왜 이 만년필보다 이 만년필이 한 5배 정도 비쌀까요? 저는 그 이유를 공정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오노토를 열어보면 소재보다는 만듦새가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것도 한번 열어보죠. 이렇게 열어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 요 레진으로 고급 레진으로 만들었다는 오노토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그 다음에 얇은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겉에다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린팅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탕을 만들 때 빨간색, 흰색, 파란색을 겹겹이 이렇게 쌓아서 쭉 늘린 다음에 똑똑똑똑 자르면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플라스틱을 녹여서 압출 성형을 한 게 아니고 차곡차곡 이 색깔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뽑아서 가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광택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만년필은 어떨까요? 정형적인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한 번에 압출 성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분당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럼 우리가 흔히 공장에서 볼 수 있는 그건 일반적인 압출 성형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두 만년필의 가격 차이는 소재의 차이라기보다는 공정의 차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당연히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손도 많이 가고 여러 단계를 거쳤겠죠. 거기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5배나 이게 비쌀 이유냐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5배까지는 솔직히 좀 오버라고 봐요. 거품이 든 가격이라고 보지만 이렇게 끝은 금속으로 막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색깔별로 쌓아서 성형을 해서 그 다음에 가공을 하고 광택 작업을 했다는 거는 손도 많이 가고 또 여러 단계의 공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소재의 비용이라기보다는 인건비, 이제 공정이 추가됨으로써 나오는 인건비, 그 다음에 직원들의 숙련도, 기타 등등 거기가 많이 추가가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만년필 가격에는 소재보다는, 그러니까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고, 이렇게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보자면, 요거는 파카 만년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년필을 사신다 할 때 실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실 텐데, 만년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놓고,
요렇게 생긴 펜이라는 것만 봐도 대충 이거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무게가 어떻구나라는 게 감이 오셔야 할 겁니다. 왜냐면 그립이 금속이잖아요. 그죠? 그립이 금속이다. 그러면 당연히 배럴도 황동 배럴에다가 이 겉 껍데기는 사출한 플라스틱을 씌웠구나라는 게 짐작이 가실 거예요. 왜 그런 짐작이 가냐면 이렇게 그립이 금속이면 당연히 배럴도 금속이어야 균형이 맞거든요. 여기만 무겁고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이라서 가벼우면은 균형이 안 맞아요. 손에 피로가 오죠. 그리고 뚜껑까지 만약에 첨가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쥐어보지 않아도 느낌이 오는 거죠. 저거는 뚜껑을 끼워서 쓰는 펜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뚜껑까지 씌우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이 펜은 뚜껑 없이 썼을 때 당연히 완결성을 갖는, 그러니까 밸런스가 완벽히 맞게 디자인된 펜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굳이 뭘 만들었구나, 어떤 소재로 만들었구나 찾아보지 않아도 그림만 봐도 대충 어떤 소재로 어떤 밸런스가 오게 저건 뚜껑을 끼워서 쓰는 거고 요건 뚜껑 없이 쓰는 거고 하는 게 감이 오셔야 펜 생활에 조금 오래되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펜들은 이렇게 플라스틱 그립으로 된 펜들은 당연히 배럴 자체도 금속이 쓰이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가벼운데 여기는 무겁고 거기다 뚜껑 무게까지 만약에 더해진다면 손의 피로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펜은 가격을 떠나서 좋은 펜일 수가 없죠. 손이 피곤한 펜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립이 이렇게 가벼운 그립이라면 배럴 자체도 가볍게 만들어졌을 거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모든 펜은 결국은 밸런스와의 싸움이니까요. 뚜껑을 씌우느냐 안 씌우냐도 결국은 밸런스 게임인데요. 어떤 밸런스를 그러니까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뚜껑을 씌우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뚜껑 씌우는 걸 좋아하지 않죠. 왜냐면은 최대한 무게가 가벼워야 종이를 긁을 때 느낌이 손에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짧은 몽당 연필 같은 만년필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로라 옵티마 같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뚜껑을 씌워야 좀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할 정도로 약간 짧은 펜을 선호하죠. 그래서 요 정도 약간 무겁고 길다 싶은 펜은 그다지 제가 좋아하는 펜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색을 맞춘다는 이유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 몽블랑 펜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재가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몽블랑 펜은 당연히 소재를 넘어서는 공정을 넘어서는 거품이 들어있다라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거품 가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 펜보다 2배, 3배 더 많은 공정을 거쳤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거는 소재도 소재지만 우리가 이 몽블랑 펜에 홍보비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몽블랑이 명품을 지향하기 때문에 필기구뿐만 아니라 각종 잡화, 시계까지도 만들잖아요. 그러자면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그 홍보비를 우리가 이 만년필을 사면서 지불을 하고 있는 거죠. 몽블랑 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몽블랑 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만은 사실은 그 가격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샀는데 필기감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다른 펜 같으면 제가 이 펜 때문에 굉장히 새필인 이 펜 때문에 필기감이 나빠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점이 있는데 저는 이 펜에 대해서 AS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컴플레인을 걸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감이 나쁘면 내가 좀 연마해서 내 마음에 드는 필기감으로 만들어서 쓰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대도 있고 또 원래 그런 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개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몽블랑이 그런 필기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컴플레인 대상이 되겠죠. 왜냐면 가격이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비싼 펜이 이런 필기감을 내다니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소한 하자조차도 그냥 원래 만년필이라는 게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쓰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몽블랑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싸니까
비싼 펜인데 내가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늘어요.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컴플레인은 더 많이 늘어나. 사람들이 더 불만족하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다가 몽블랑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질까봐 이것저것 여러 장치도 심어놨어요. 펜촉도 마음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해놓고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만지면 우리가 파손을 했다는 걸 뒤집어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비용도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지도 못해. 그러면 더 불만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대로 교정을 못하니까. 그러면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이유의 근저에는 결국은 가격이다. 내 가격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만큼 이 펜은 그 가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사소한 불만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몽블랑 펜은 개성 있는 필감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필감 좋아하는 필감이 다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몽블랑 필감은 이런 거예요 라고 했다가는 이렇게 비싼 펜이 왜 이렇게 서걱거려? 왜 이렇게 까끌까끌해? 왜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지? 이런 불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몽블랑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최대한 호불호가 없는 필감을 유지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버터 필감. 누가 써도 매끄럽게 나가는 필감. 그런 필감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좋아 버터 필감이지 사실상 개성이 없는 필감이에요. 몽블랑 필감에 대해서 어떤 개성을 논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술술술 써지는 버터 필감 그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몽블랑은 의외로 비싸면 비쌀수록 개성이 없는 그런 펜을 지향하게 돼요. 그래서 한정판에 더 집착하는지도 몰라요. 펜 자체에서 어떤 개성을 부여하기가 힘드니까 한정판을 계속 만드는 거죠. 뭐 작가 시리즈니 작품 시리즈니 뭐 유명인 시리즈니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격대가 높으면 결국은 지향점은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쪽으로 간다. 그렇게 따지자면 결국은 개성을 줄이고 범용성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얘기가 좀 딴 데로 샜지만 레진이란 결국 뭐냐? 레진은 결국은 플라스틱을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제조업체의 상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레진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산티나는 아크릴 플라스틱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레진의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두를, 그러니까 커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커피 원두가 있어요. 1,200원짜리 커피가 있고 하나는 6,000원이나 8,000원 하는 핸드드립 커피가 있어요. 물론 원두 자체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1,200원짜리는 좀 싼 원두를 쓰겠죠. 가장 저렴한 원두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난 원두를 쓸지는 모르지만 비싼 원두라고 해도 우리가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양은 한 많아야 20g, 적으면 12g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비싼 원두라 그래도 12g에서 20g이라면 가격 차이는 사실상 얼마 나지 않는다고 봐야죠. 기껏해야 뭐 100원이나 차이가 날까요? 하지만 가격 차이는 5배 이상 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오는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원두 알맹이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카페의 분위기, 두 번째는 그 커피를 뽑아주는 바리스타의 실력에 달려있다라고 봐야겠죠. 거기에서 커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1200원짜리는 앉아서 먹을 때도 없고 그냥 뽑아서 들고 가는 커피, 이런 커피가 많겠죠. 하지만 만약에 8,000원짜리 커피를 그렇게 판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당연히 앉을 자리도 있고 또 우리가 앉아서 컴퓨터나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될 테고 무엇보다 커피 자체도 정성을 좀 더 들여서 균형 있는 커피를 뽑아준, 맛있는 커피를 뽑아준 바리스타의 노력도 들어있겠죠. 만년필도 마찬가지예요. 소재에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이 소재를 가공하는 정성 아니면 공정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만년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5배 혹은 10배 차이를 설명해 주지 못하죠. 분명히 거품은 들어있지만 소재보다는 공정,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만년필 가격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싼 만년필만 찾지 마시고 혹은 어떤 금촉이냐 아니냐 요것만 보지 마시고 배럴이나 디자인
어떤 공정으로 만들었는지, 똑같은 플라스틱 만년필이라도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출 성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혹은 조금이라도 더 공정이 가미되고 정성이 들어간 그런 만년필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로라의 오롤로이드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오롤로이드도 플라스틱입니다. 다만 오로라사의 비법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맛집의 비법 같은 그런 플라스틱 가공 기술이 들어간 오롤로이드라고 자기들이 이제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런 만년필이 되겠죠. 그 만년필은 일반 만년필처럼 사출 성형을 하진 않아요. 오롤로이드는. 그러니까 옵티마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얀 전박이가 들어간 그 만년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만년필은 그 수지를 공기방울을 넣어서 이렇게 하얀 방울을 만들어서 굳힙니다. 가래떡처럼 굳히는 거예요. 근데 그 굳히는 기간이 거의 1년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으면 이제 나무 토막처럼 되는 거죠. 그 나무 토막처럼 된 그 오롤로이드를 선반에 걸어놓고 일일이 깎는 겁니다. 둥그렇게 깎고 안도 파고 그래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출 성형으로 만든 만년필보다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또 만드는 방법도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라스틱을 나무처럼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정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기술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지는 거죠. 오롤로이드 보면 굉장히 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나무처럼 딱딱한 소재를 이렇게 얇게, 거의 뭐 안에 나사선이 비칠 정도로 얇게 깎는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은 대부분 이제 컴퓨터로 다 깎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오롤로이드가 이제 안을 다 파내고 그러면은 손실량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나무에서 쓰는 양은 얼마 되지 않겠죠. 다 파내고 깎고 그럴 테니까 그런 손실률도 계산해 보면 오롤로이드가 왜 비싼가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에서 찾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시고 이해해 보는 것도 만년필을 사랑하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싼 만년필은 솔직히 말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비쌀 이유는 없지만